자,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펠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힙과 스파인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펠빅의 간단한 해부학적인 내용을 교재나 이런 데다 못 드렸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가 뭐 대충이라도 설명을 조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펠빅의 검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리가멘트들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숙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리가멘트들을 스트레스를 줘서 하는 테스트법들, 그리고 펠빅을 구조적인 레벨을 체크하는 레벨링 테스트를 하는 때에 유의할 점들, 팔페이션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다뤘고, 중간에 하다가 끊겼는데 액티브 무브먼트 테스트 중에 첫 번째 질렛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질렛 테스트는 양쪽에 있는 PSIS를 팔페이션을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환자가 원레그 스탠딩을 통해서 일리움의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을 움직임을 따라가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안 일어나거나 그대로 있거나 혹은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 그쪽 부분에 포지티브한 양성 반응으로 해석을 하면 되신다. 이렇게까지 내용을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나오는 테스트는 슈파인 투 시 테스트입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앉을 때에 다리 길이의 변화를 가지고 이노미네이트 본이라고 하는 일리움의 모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롱시팅 포지션으로 앉아가지고 하는 테스트라고 해서 롱시팅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다리가 짧아져 있는, 그러니까 양쪽의 다리 길이 평가는요, 실제 다리 길이 평가는 ASIS에서 메디알 말레레우스의 까지 거리를 줄자로 재서 그 다리 길이를, 실제 다리 길이를 체크하잖아요. 여기서의 다리 길이는 펑셔널 레그랭스라고 해서 기능적 다리 길이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리움의 이노미네이트 본의 모션에 따라서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돼 있냐, 안테리어 로테이션 돼 있냐에 따라서 다리 길이의 차이가 발생되는 이런 기능적 다리 길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숏레그, 그러니까 짧아졌던 거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는 저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포스테리어 이노미네이트 본이 로테이션, 포스테리어 돌아 있는 경우죠. 짧아져 있던 것이 다리가 누워 있을 때는 짧았던 숏레그가 앉게 되면 다시 길어지는, 그리고 길었던 다리가 다시 짧아지는 경우는 안테리어로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이노미네이트 본이 앉은 순간에서 같아지거나 혹은 또 짧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노미네이트 본의 로테이션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이 말레레우스를 평가하는 거, 이게 팔페이션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말레레우스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말레레우스의 탑을 찾으셔야 정확하게 레벨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레레우스를 넘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겨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탑을 딱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말레리우스를 진짜로 팔페이션을 해보시면 이렇게 탁 걸려요. 이렇게 넘겨서 밑을 딱 위로 올리면 이 끝 라인이, 탑의 끝 라인이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말레리우스가. 그래서 그 라인에다가 덤을 대서 도미넌트 아이로 레벨링을 체크를 하면서 환자 보고 앉아 보실까요? 해서 환자가 앉을 때 이 다리 길이의 검사를 변화를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팔페이션을 또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남자 선생님들. 이걸 팔페이션 자체를 강하게 하니까 이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리 길이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내 힘으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팔페이션 자체는 아주 소프트하고 젠틀하게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항상. 네.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보면 말레레우스의 레벨링을 똑같이 잘 한 상태에서 한 번으로 내가 모르겠으면 여러 번 해보세요. 네. 이거의 원리는 CC 되는 순간 이스큐어 투보르시가 같은 레벨로 가버리죠. 그러면서
로테이션에 의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났던 것들이 같아지거나 혹은 더 길어지거나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파인 투 시 테스트는 질레 테스트와 항상 같이 커플러 테스트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노미네이트 본의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되는 이노미네이트 본의 움직임과 이 슈파인 투 시세 테스트의 움직임을 매칭을 시키셔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질렛만 하고 문제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파인 투 C까지 같이 꼭 해보셔서 진짜 이쪽에 이노미네이트 본이 로테이션 돼 있구나 혹은 락킹 돼 있구나 혹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구분을 조금 지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그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힙 조인트는 자, 위에서 이렇게 봐야 할까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인체 중심선보다 앞쪽에 힙 조인트가 위치해요. 숏레그가 롱레그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 앞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노미네이트 본이 뒤쪽으로 로테이션이 되면 힙 조인트가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끌려 올라오게 됩니다. 위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피머가 올라오니까 다리가 포스에 틸팅 되면 쇼트해지고요. 안테리어 로테이션이 되면 오히려 뒤쪽으로 이동되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포스테리어 인페리어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롱레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리 길이가 이렇게 반드시 누웠을 땐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데 이 이노미네이트 본이 쉿을 하는 순간 같은 레벨링으로 맞춰져 버려요. 그래야 다리 길이가 정상적인 게 맞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한쪽에서의 이노미네이트 본의 모션의 무브먼트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뒤틀려 있던 거가 시팅을 하면서 같아지거나 혹은 짧아지거나 하면 이노미네이트 본이 락킹돼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슈파인 투 시 테스트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슈파인 투 시를 하는 순간 서로 달랐던 길이가 같아졌어요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키올 투보로시티라고 하는 자골 결절이 앉는 순간 동일한 레벨이 되면서 다리 길이가 같아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넘겨주실래요? 질레 테스트의 양성 반응을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레 테스트의 결과하고 슈파인 투 시 검사를 조금 같이 생각을 해서 하나의 추론을 만드셔야 이게 혼동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선생님 다리 길이가 같아지지 않고 더 차이가 나거나 변화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힙본, 그러니까 이노미네이트 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업슬립 돼 있거나 혹은 다운슬립 돼 있는 경우에 뭔 말이냐면 이 이노미네이트 본 자체가 아예 전체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거나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다가 이렇게 시스를 하면 레벨이 이스키올 투보로시티가 땅에 같이 닿으면서 레벨링이 딱 같아져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앉아도 이쪽이 잘 안 나와서 다리 길이가 그대로 차이가 나거나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노미네이트 본의 로테이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업슬립이거나 다운슬립이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 말대로 질레 테스트하고 슈파인 투 시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양성 음성 반응 차이가 서로 다르거나 맞지 않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많거든요. 나는 질레 테스트 이쪽은 이렇게 이쪽이 문제로 나왔는데 슈파인 투 시 했더니 맞아 떨어지지가 않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내가 팔페이션을 잘못한 경우예요. 되게 많습니다, 이게. 혹은 내가 이 반응, 양성 반응 등을 맞아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해석해 버린 경우도 있어요. 팔페이션을 잘못해서. 그래서 PSIS, ASIS 이런 데의 팔페이션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는데 특히 PSIS 팔페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꼭 이런 질레다고 수파인 투 테스트만 가지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이것은 이 두 가지 테스트는 결국 이노미네이트 본이라고 하는 힙본의 무브먼트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세이크럼의 문제가 아니고 이노미네이트 본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할 때 저희 학회 코스북에서의 1주차는 이노미네이트 본에 따른 움직임의 디스펑션을 확인하는데 스파인과 힙의 무브먼트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2주차는 펠빅 자체의 디스펑션을만 가정을 하고 세이크럼의 무브먼트의 디스펑션이냐, 일리움의 디스펑션이냐, 큐빅의 디스펑션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 이노미네이트 본의 디스펑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와 관계돼서? 힙과 스파인에 관계돼서.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PT의 관점이에요. PT사들의 관점. 우리 물리치료사 영역에서는 이 세이크럼의 무브먼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야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의 모션의 문제. 야의 모션은 결국 퓨빅 심피시스의 모션의 문제겠죠. 야가 돌았다는 거는 야도 어떤 레벨링이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야가 모였으면 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고 안테리오 갈 수도 있고 포스테리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문제. 우리가 디스펑션을 구분을 지어서 설명은 하긴 하지만은 이 이노미네이트 본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뼈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관성 있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실까요?